Original. 네, 안녕하세요. 가장 가까이 만나는 뮤지컬 뮤시즌의 MC 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라이브로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정입니다. 네, 오늘 벌써 규현 씨 네네. 11번째입니다. 11번째 문을 무사히 열었습니다. 무사히 열었네요. 진짜 감독님은 내 인생의 한 장면을 뮤지컬로 만든다면 어떤 장면을 선택하실 거예요? 저 벌써 나왔어요. 모르시나요? 어떤 거죠? 저를 중심으로 한 뮤지컬? 뭐죠? 오케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머나. 네, 저희가 몇 해 전에 했는데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때 관람을 못하셨 아쉬움이 좀 있는데 네, 오케스트라 그 피트 안에서 일어났던 일을 작품으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우와. 이야기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와. 네, 저는 항상 오케스트라 속에 있을 때 항상 모든 이야기가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 이미 그런 작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 저의 인생사는 만들면 아마 망할 거예요. 재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승전결이 없어서 예. 아직 저의 인생에서는 앞으로의 일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거를 도전하고 이렇게 싶으세요? MC를 보는 어떤 순간이나 그러네요. 규현 씨와 함께 또 이런 순간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맞습니다. 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규현 씨도 내 인생을 담은 뮤지컬을 하나 만들고 싶다면 꼭 출연시키고 싶은 주변의 등장 인물이 있나요? 등장인물 있죠. 네. 바로 이수만 선생님입니다. 예. 이분 인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죠. 저의 가수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고 저는 도대체 왜 처음에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의를 했을 때 거절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치고 싶으시군요. 무조건 선생님이 등장을 해야죠. 네. 네. 또 그 뮤지컬에서 음악 감독님은 꼭 문저 감독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런 뮤지컬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죠. 있습니다. 네. 오늘 뮤시즌을 찾은 작품도 실제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그런 뮤지컬이잖아요. 현재 감독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극이죠.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실존 인물인 마리 앙뚜아네트의 인생을 네.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사건을 흥미진진하게 담아낸 뮤지컬입니다. 그렇습니다.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프랑스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와 그 주변 인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로 진실과 정의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너만의 동화 속의 세계 환상 속 평화 깃든 정원 사악한 악마가 널 위협해도 영웅이 나타나 구해주겠지 허나 현실을 봐 승리 낙한 자의 걸 꿈은 꿈일 뿐이야 공포와 어둠 잠들 수 없는 밤 천둥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 거친 비바람 다가오고 있어 왜 너만 몰라 넌 내가 필요해 네 곁에 고개 숙이고 아첨하는 사람들 결국 곤란할 땐 너를 버릴 거야 그들의 거짓 미소에 속지 마 과거는 미래는 과거가 돼 시대가 변해가 공포와 어둠 잠들 수 없는 밤 천둥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 거친 비바람 다가오고 있어 귀 기울여봐 넌 내가 필요해
안녕하세요. 마리 앙투아네트의 페르젠입니다. 세상을 삼킨 거대한 외침이 천둥 소리가 두렵지 않다면 간절한 내 마음 닿을 수 없다면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감사합니다. 네, 배우분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뮤시즌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 관객 여러분들께 첫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어디 봐야 되나요? 저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김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페르젠 역할을 맡은 B2B 창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마그리드 아르노 역할을 맡은 정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루이 16세 역할을 맡은 이한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어제도 같이 공연을 했죠.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같이 공연을 한 배우들과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면 참 느낌이 묘한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기분이 좀 어떠신가요? MC로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원래 감독님 손에는 그 지휘봉이 맞아요, 늘 맞아요. 있었는데. 네. 근데 저 사실 한번 뵀어가지고 여기서 네, 창섭 씨는 이번에 저는 두 번째 맞아요. 출연하셨죠. 네. 한마력이 네. 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우리 김소연 적응했어요. 배우님, 마리 앙뚜아네트 배우님이랑은 어제 팬텀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네, 어제 같이 레슨 받다가 이렇게 저쪽에 계시니까 굉장히 낯설고 어제는 크리스틴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하니까 하나 고백할 게 있는데 잠깐 해도 되나요? 네, 해보세요. 라이브니까 아무거나 막 해도 되잖아요. 네네네. 그죠? 사실은 제가 팬텀에서 규현 씨가 오프닝 그 멘트 하실 때 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렇게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사실 규현 씨랑 첫 공연할 때 그게 너무너무 긴장감을 풀어주고 관객분들을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그거를 하고 하고 계세요? 있어요. 아, 이런. 그래가지고 네. 제가 계좌번호 주시면 저작권료를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소연 누나가 쓰신다면. 아니 근데 그 네. 호흡이 좀 다르긴 달라요. 달라요? 저는 두 호흡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레이디스 한 번만 해줘 보시겠어요?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이게 필요해. 근데 소연 씨는 네. 소연 씨 제가 성격 좀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네, 부끄럽게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어쨌든간에 잘 쓰고 계신다면. 네, 오리지널입니다. 뭐 감사한 일이죠, 뭐. 예. 자,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를 해봐야죠. 2021년 마리 앙뚜아네트가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매번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작품이잖아요. 어떤 뮤지컬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또 제가 말하게 되네요. 네. 그냥 아까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역사 속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고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너무 화려하게 처음 등장을 해서 마지막에 너무 비참하게 죽을 때까지 그 마지막 한 8년 정도를 담은 뮤지컬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허구의 인물인 마그리드 아르노가 굉장히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굉장히 역사적인 그 시대의 흐름에 딱 이렇게 맞춰진 그런 공연이고요. 그런 화려한 면들이 있지만 많은 관객분들이 그 메시지를 많이 가슴에 안고 또 네. 이렇게 아픔을 안고 그런 가시는 그런 작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아까도 살짝 얘기를 했었는데 뮤시즌에서 두 번째 인사드리는 우리 창섭 네. 씨잖아요. 네, 첫 무대 네, 무대 중간에 본인 소개를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네네. 하셨거든요. 이게 두 번째 나온 이게 아무래도 여유 예, 마음이 좀- 여유가 아닐까. 저 마음이 좀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뭐지? 그리고 사실 거기가 그 저희 대사가 둘이- 있는데 네, 네네네. 이게 또 줄여 주셨어요. 거기에 아, 그렇죠. 그 마디를. 거기 뭐 할까 고민하신 그러니까 거예요? 본능적으로 해서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여가지고. 네. 네, 첫 번째로 불렀던 넘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이라는 넘버고요. 이 넘버는 그 당시 프랑스 시대 그 현실을 이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마리한테 페르젠이 충고를
하는 넘버입니다. 걱정해주고 또 이렇게 정신 차려, 철 좀 들어 이렇게 하는. 제가 철이 너무 안 들어가지고요. 네, 춤을 저도 마리 앙뚜아네트와 함께하고 있지만 정말 눈과 귀가 황홀한 뮤지컬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다운 넘버도 많고요. 배우들의 연기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또 무엇보다도 360도 회전하는 우리 거대한 회전 무대가 있죠. 또 드레스도 한 100여 벌 정도 되고 그리고 머리 장식 너무 무겁죠, 소연 씨. 네, 아니 근데 사실 초연 때는 좀 이런 노하우가 조금 그때는 이제 그래서 많이 네. 여배우들 울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기술이 더 좋아져서 지금은 쓰고 정말 100m 달리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졌어요. 네, 엄청 가벼워져가지고요. 저는 근데 솔직히 괴로운 작품 중에 하나예요. 고백을 이 자리에서 하자면. 네네네. 드레스의 이 폭이 엄청 넓어요. 한 예. 2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 드레스가 한번 이렇게 휙 쓸고 지나가면 예. 피트 앞에 그 먼지 이런 게 아. 장난이 아니게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복도에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슬리퍼 몇 개는 이렇게 거뜬히 끌고 가면서 아, 다 쓸고 가는. 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비화가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우리 감문정 감독님을 비롯한 최고의 또 스텝과 최고의 배우들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최고의 뮤지컬이 탄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워밍업 토크 좀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떻게 유지 씨 아직 마이크 한 번도 안 잡으셨는데 괜찮으시겠죠? 아, 네. 네, 한민 씨랑 네 저희 극 중에 넘버 중에 하나가 넌 최고니까 넘버가 있죠. 오를레앙 넘버인데 그걸 응용해서 만든 겁니다. 난 최고니까 난 최고니까 넘버가 있는데 네네네. 저희가 넌 최고니까로 바꿔서 네. 네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음. 여기서는 이제 남을 칭찬을 좀 해줘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각자 자신의 옆에 있는 배우가 이거 하나만큼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한밀 배우님부터 우리 유지 씨한테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가볼게요. 네, 제가 원캐스트라서 리허설 때 한 번도 제대로 런스를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제 이제 커버 리허설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온전히 객석에 앉아서 이 연습실 런스를 보는데 유지가 하는 날이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형 집행정으로 가는 장면에서 엄청나게 우는 거예요. 그날따라. 그러면서 너무 저도 같이 막 가슴으로도 울고 있는데 유지가 이제 막 눈물이 막 이렇게 닦고 있는데 이렇게 닦는데 콧물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 근데 옛날에 짱구에서 그렇게 네. 나오듯이 예.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제가 알기로 아이돌 출신인데 예. 저런 걸 개의치 않고 그래서 유지 씨는 콧물의 길이가 가장 그러니까 최고가 콧물의 길이 그러니까 그- 최고다. 그 농축도가 밀도, 끈끈함이, 맞습니다. 예. 정성이 점성이 정성이 예. 최고다. 그렇죠. 그런 것도 불사하지 않고 그럼요. 불사하고 진짜 정말 몰입해서 네, 연기를 정말, 보여주신 네. 거죠. 네. 정말 최고입니다. 네. 이 콧물을 얘기할 줄 몰랐네요, 정말. 근데 느껴져요. 네, 연기 그만큼 또 열정이, 예. 연기 열정이 느껴지네요. 자, 유지 씨. 콧물 감사합니다. 나왔고요. 네, 제 콧물 칭찬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근데 사실 장점이 너무 많아서 네. 창섭이가 근데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얼굴이 최고라고 말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얼굴도 당연히 최고지만 너무 최고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바로 그 창섭이가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너무 좋거든요. 제가 허스키 보이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창섭이가 되게 허스키한데 되게 네네. 좋아요. 노래 부를 때 목소리가. 그래서 그거 하나만큼은 진짜 최고라고 꼭 말해주고 그거 싶었습니다. 하나만큼은 정말 네. 최고다. 아, 최고인 거 맞지? 얼굴을 칭찬해 달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최고다라고 이렇게 아니, 해주셨어요. 뭐 얼굴도 얼굴이지만 다 최고죠, 목소리도 그럼요. 너무 네. 최고다. 자, 지금 콧물 그리고 네. 목소리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죠. 우리 소연 누나는 소연 누나가 어느 이제 음역대에 이렇게 딱 도달하면은 천장이 찢어질 것 같은 공명이 있거든요. 네네네. 진짜 그 부분은 진짜 최강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천장을 뚫는 예, 네.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아요. 최강 공명. 예. 최강 공명. 네, 좋습니다. 맥락이 좀 콧물, 목소리. 목소리, 최강 공명. 공명. 소연 씨는 뭐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되네요. 네.
부담스럽네요.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네. 한밀 배우님은 제가 저번 시즌에도 같이 계속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는 너무 따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배역도 그렇고 평상시도 그렇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최고의 배우가 아닌가 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뜻한 마음. 아무도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 만큼 네. 너무 그 루이 배역이 줄 수 있는 그 따뜻함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성향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와. 항상 너무 그냥 눈만 쳐다봐도 눈물이 이렇게 고이게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야,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네. 한밀 배우는 아마 우리나라 배우 중에 가장 피아노를 잘 치고 작곡을 잘하는 맞아요. 배우일 겁니다. 아시나요, 규현 씨? 진짜. 음악 감독님이세요. 네. 아랑가의 작곡가이시기도 하시고 저희가 재밌는 일이 있는데 그 파이팅 콜을 만들잖아요. 네네. 그 파이팅 콜 송을 만들잖아요. 그걸 네. 항상 악보를 만드시는 게 취미래요. 아, 파이팅 콜의 악보를요? 파이팅 콜의 악보. 네, 와. 나중에 거기에 근데 노트도 있어요. 이렇게 불러야 되고 저렇게 불러야 되고 네. 이 노트를 꼭 지켜주세요. 이런 노트가 있고 예, 그렇게 취미 생활이라고 하십니다. 진짜 뭐 다방면의 재주가 있으신 네, 우리 네, 한밀 네. 배우님이시군요. 자, 그러면 우리 마리 앙뚜아네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넘버, 그런 한밀님의 곡. 네, 네. 한 곡을 만나볼 건데 어떤 곡인지 우리 한밀 배우님께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루이 16세라는 역할이 굉장히 그 왕으로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자물쇠 만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막 아이들 장난감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는 그런 굉장히 소심하고 소극적인 사람인데 왕이 굉장히 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바렌도주 사건이라는 데서 본인의 패착으로 가족들이 탕풀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방백으로 나는 왜 왕이 아닌 다른 삶을 살지 못할까라며 좀 본인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며 좀 슬퍼하는 그런 곡입니다. 네, 저도 이 넘버를 참 좋아하는데 저희가 혁명 얘기가 나오고 처절한 삶이 나오는데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를 가진 노래라서 많은 배우들이 또 좋아하는 넘버이기도 합니다. 특히 페르젠 하시는 분들의 최애 넘버라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저희 이제 연습할 때도 그렇고 또 리허설 할 때도 그랬고 지금 공연할 때도 그러는데 한밀이 형이 이 넘버를 부를 때만큼은 진짜 아무 말도 안 하고 들어요. 너무 정말로 배우들도 다들 좋아하는 그런 넘버. 너무 좋아하는 네. 넘버입니다. 난 왜 나다운 삶 살 수 없나. 리프라이즈 함께 하시죠. 나의 아들아, 나의 가족 모두 다 사랑한다. 하지만 난 우리 모두를 지키지 못해 이렇게 모두를 실망시켰어. 내가 감당할 수 없던 일들 항상 난 도망치고 싶었지. 나는 평생 내게 물었지. 난 왜 나다운 삶 살 수 없나. 왕이 아닌 그저 한낱 대장장이 되어 나 그랬다면 눈물 없는 삶 속에 자유롭게 하루하루 행복했겠지. 이웃을 존경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었겠지. 가진 것 없어도 너흰 평온 속에 날 자랑스러워했겠지. 죽을 때까지 나는 묻겠지. 난 왜
삶 살 수 없나 난 바랬지 왕이 아닌 한 평범한 남자 난 왜 나다운 삶 살 수 없나 평생 동안 내가 바란 건 그저 한 평범한 야, 이렇게 가까이서 또 이 넘버를 들으니까 왜 배우분들이 반했는지 잘 느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댓글로도 아까 봤어요, 저도. 예, 아버님께서 안방에서 뛰쳐나오셨대요. 예. 이분 도대체 누구시냐고. 누구냐고, 그리고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났다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좋아요를 못 누르셨대요. 네. 노래 듣다가 하트 못 눌렀다고. 정말.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음악 감독님.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루이 16세의 마음을 정말 고스란히 인간의 모습을 인간 그대로의 국왕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그 정서를 담아서 진정성이 느껴지는 정말 그런 목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네,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코너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마리 앙뚜아네트에서 익숙한 역사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죠. 많이들 아시는 목걸이 사건이죠. 마리 네네. 앙뚜아네트가 아주 값비싼 목걸이를 샀다는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오늘은 그 목걸이가 아닌 여러분의 맞춤형 보석을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석함 하나씩을 드렸는데 네. 이 보석함 안에는 여러분의 탄생석이 들어 있고요. 보석을 확인한 후 관련된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어떤 탄생석이 들어 있을지 우리 김소연 배우님부터 보석함 한번 여는 소리 있는데. 네, 확인해 볼까요? 아니에요. 아니 네.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아, 네, 제가 읽으면 되나요? 네네네. 네. 어떤 탄생석이죠? 저는 11월의 탄생석이어서요. 토파즈입니다. 오. 부끄럽네요. 제 입으로 얘기하기가. 아름다움과 건강을 지켜주는 보석으로 희망과 부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은 희망과 부활을 상징한다. 네. 탄생석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아, 네. 매 시즌 마리 앙뚜아네트로 함께한 배우로서 네. 마리 앙뚜아네트의 희망과 배우 김소연의 희망 중 좀 비슷한 게 있는지요? 마리 앙뚜아네트의 희망은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도 소리내서 울부짖을 만큼 아이들이 되게 소중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굉장히 또 큰 메시지가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그러니까 지금 그 루이랑 저희 아이랑 나이가 되게 비슷한 나이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공감이 되고 저나 마리한테도 아이가 굉장히 희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창섭 씨 어떤 보석 가지고 있죠? 네. 네, 저는 2월의 탄생석입니다. 자수정이고요. 권력과 부를 상징하며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보석으로도 우와. 불린다.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예, 웃음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니 이 글을 보면서 오를레앙이 떠올랐어요. 거기에 예. 나오는 극중 인물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하늘과 인간을 이어주는 자수정처럼 누군가를 연결해줄 수 있다면 극 중에서 어떤 인물들을 서로 이어주고 싶은가요? 그냥 소신껏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아크리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뭐 페르젠과 이어줄 수 막- 있다면 극 중에서 누굴 이어줄 수 있다면 저면은 페르젠하고 마그리드를 이어줄 것 같아요. 그 얘기할 것 같았어. 예, 왜냐면 마리는 네. 이미 이렇게 남편도 있고 아이도 그래, 있기 때문에 맞아. 저라면 그러지 않을까. 예, 정말 소신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네, 이어가 볼게요. 유진님은 어떤 탄생석이 준비돼 있죠? 네, 제 탄생석은요. 1월의 탄생석 가넷이고요. 네. 진실한 우정을 상징하며 연대를 위해 같은 모양의 반지를 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본인이 마그리드와 친구가 된다면 가장 주고 싶은 것과 함께 나눠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그리드와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다면 네. 사실 물질적으로도 너무 많은 걸 해주겠지만 정말 주고 싶은 건 사랑이에요. 정말 너는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걸 꼭 알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그 마그리드의 여러 가지의 결핍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 진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케이크와 빵 나누고 싶어요. 왜냐면 극에서 어딜 봐도 마그리드가 먹는 장면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무도회장에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케이크를 가져와서 다 나눠주고 자기는 하나도 먹지 못하고 빵을 훔쳐와서도 다 나눠주고 마그리드는 하나도 먹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함께 나눠 먹고 싶습니다. 정말 애정이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한민 씨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저는 8월의 탄생석 페리도트라는 보석이고요. 부부의 행복, 친구와의 화합을 상징한다. 네, 루이 16세는 어떤 순간에 가장 큰 부부의 행복을 느꼈을 것 같나요? 그리고 루이 16세가 주고 싶었던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한 큰 연민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프랑스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생경한 타지로 시집을 와서 많은 사람들과 낯선 환경에 적응을 해야 했고, 근데 그 와중에 저의 사랑하는 아이들 출산을 해줬어요. 저는 그래서 마리와 루이가 출산 장려 뮤지컬은 아닌데 그 마리와 루이가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굉장히 큰 어떤 부부로서의 행복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식구들이랑 같이 제 작업실에서 아이들하고 마리아 아버지가 불러준 자장가를 같이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극 중에선 가장 행복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반짝반짝한 배우들과 잘 어울리는 보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반짝이는 이 무대에서 또 배우분들을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다음은 어떤 넘버가 준비돼 있죠? 네, 말씀하세요. 제가 소연 누나랑 같이 부르게 될 넘버입니다. 나의 눈물이라는 넘버인데요. 이게 또 페르젠하고 말이랑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어떤 그 사랑에 대한 그 답답함을 이렇게 좀 표현한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잘했나요 제가?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연 설명하실 거 없으세요? 그러니까 목걸이 사건 때문에 마리가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 페르젠이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지금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다. 일단 나는 떠나겠다라고 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네, 마리 앙뚜아네트는 미알 쿤체와 작곡가 실버스터 르베이가 40년 동안 콤비를 이뤄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두 분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셨죠. 엘리자벳이나 뭐 모차르트나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내셨는데 이 두 거장은 그 나라에 맞게끔 정서에 맞게끔 좀 작품을 수정해 주시는 열려있는 창작자들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넘버는 우리나라의 마리 앙뚜아네트를 위해서 새로 작곡되고 편곡된 4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 넘버 나의 눈물 만나보도록 할게요. 매일 지겹게 깨닫지
이룰 수 없는 꿈이란 걸 아무 희망 없으니까 알잖아 아니란 걸 너에게 가려져 나를 잃어갔지 네 왕관에 장식된 꽃일 뿐이니 나의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우리 행복 때문에 지나간 사랑에 슬퍼 마요 우리 둘의 사랑 영원하니 널 사랑하는 내 맘 변함없다는 걸 너도 알 거야. 희망조차 흔적조차 허락되지 않는 밤 영원하대도 끝은 정해져 있어 우리 둘은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나의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허락되지 않은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우리 행복 때문에 작은 인구 지나간 사랑에 슬퍼 마요 우리 둘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눈물은 참아야만 하겠지 가질 수 없는 내 사랑 가질 수 없는 우리 행복 때문에 지나간 사랑에 슬퍼 마요 우리들의 사랑 영원할 테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바로 어제 이 넘버를 지휘를 했는데 네. 또 이렇게 뮤시즌에서 듣는 게 또 새로운 느낌이 또 드네요. 그렇죠? 정말 편하게 듣고 계시더라고요. 극장에서 듣는 넘버랑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규현 씨 차례예요. 아마 이분들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바로 지금 뮤시즌을 빛내주시는 그런 네. 분들인데요. 보석 같은 분들이시죠. 더 MC 밴드입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우리 어제 같이 연주했고요. 사실 극장에 오시면 17인조 오케스트라 사운드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17인조의 부문을 5분이 지금 같이 연주해주고 계신 상황이죠. 네. 충분히 꽉 채워주고 계세요. 네네. 자, 이번에는 뮤시즌 마리 앙뚜아네트 편과 함께하고 있는 관객분들의 실시간 질문을 받아볼 건데요. 작품과 배우들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사실 저도 이거 오늘 방송하기 전에 도영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오늘 우리 배우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뭐 잘 좀 부탁드린다고 그래서 왜 네가 부탁을 해? 나오면 되지. 그래서 왜 안 나왔어? 얘기를 했는데 집에서 잘 지켜보겠다라고 했는데 안 그래도 좀 지켜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도영 씨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하나 네. 그러면 올려주시면 질문하세요, 도영 씨.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릴까 봐요. 제가 긴급 정보를 하나 입수를 했는데 창섭 씨가 저희 예. 궁중 헤어 드레서인 레오나드의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를 정말 들었습니다. 진심입니다. 맞나요? 정말요? 진심이에요, 진짜. 그러면 네, 말씀하세요. 네, 저희 극 중에 레오나르라는 역할이 있어요. 그 마리 앙뚜아네트의 그 미용사거든요. 네. 이제 코믹한 캐릭터예요. 네, 정말 그 감초 같은 역할이에요. 이 작품에서. 네네네. 근데 정말 너무 그 캐릭터가 탐이 나가지고
다음에 정말로 허락해 주신다면 레오나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허락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오늘 허락해 드릴 테니까 네네네. 지금 실시간 질문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뭐 시간도 좀 필요한데 네네네.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와. 네, 와우. 그럴 줄 알고 준비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노래가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노래 부분이긴 한데 아, 우리 여기 또 MC 밴드가 바로 준비가 되네요. 바로. 네. 어딘지 아시죠? 예. 되게 짧거든요. 오. 예. 제가 이거를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그 형님만큼 표현할 수 있을지 제가 아, 너무 기대돼요. 무대 좀 쓰시려면 무대에서요? 근데 무대까지 서면은 이게 무대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돼. 이게 동작 하나하나가 동작도 하실 건가요?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용해 사면 돼.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제3자를 이용해 사면 돼. 제3자. 네, 이렇게 했거든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잘했어요. 규현 씨, 네. 저희는 지금 너무 웃겨요. 지금 아. 무슨 상황인지 알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제3좌. 예, 제3자. 제3 좋아. 예. 제3자인데. 항상 그렇게 마음에 두고 네. 계셨던 네, 겨우 염원을 이루셨네요. 조금 기분이 좋아요. 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른 배우분들은 혹시 뭐 약간 넘버가 탐났다거나 뭐 하는 게 있으실까요? 유지 씨 뭐 없어요? 유지 씨? 저도 좀 창섭이랑 비슷한데요. 네. 로즈베르탱 예. 너무 하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그냥 한 소절 짧게. 해보겠습니다. 네. 내 손에서 시작하는 왕비님의 스타일. 당신은 분장의 천재. 이렇게 다들 무대 다른 배우분들의 이런 넘버나 장면을 굉장히 마음에 두고 계셨군요.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조금씩 모여지는 것 들어오고 같은데요. 네, 2층 무대에서 할 때 무섭지는 않으세요? 2층 무대요? 네, 2층 무대에서 할 때 아마 우리 회전 무대 꼭대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면 타워? 발코니. 타워 얘기하시는 얘기하시는 말씀하시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창섭 씨가 한솔 씨. 저요? 많이 올라가죠. 네. 저 프롤로그 때부터 타워에서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이제 이게 움직이면 흔들리거든요. 이렇게 맞아요. 약간 흔들려요. 네. 그게 무대 안쪽에 있다가 언제나 등장할 때 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확 와서 서는데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이제는 손 놓고 다닙니다. 이렇게 무대 그 위에서 이러고 이러고 등장합니다. 이제는 적응이 많이 네. 된 거죠. 네. 너무 꼭대기 계세요. 예. 거의 시각선이 2층 객석하고 네네네. 비슷하죠. 같아요. 네, 네. 네. 지금은 무섭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여러 의상이 있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의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는 사실 네. 마리 앙뚜아네트 하는 동안 가장 첫 장면에서 가장 화려한 의상을 입고 점점점 이제 마리의 그 처지와 함께 옷이 점점 그렇게 되는데 소박해지죠. 네. 네,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입는 재판신에서 입는 그 옷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마리가 정말 그 화려하게 치장했던 그때보다 그 재판신에서 온전히 정말 자아를 찾고 제일 왕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씬에서 입는 옷이 저도 묘하게 이렇게 해방감이 느껴지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 그 어떤 옷을 입었을 때보다도 가장 그녀가 빛났을 때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마지막 검정색 그 의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우리 이 질문을 마그리드는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 대답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의상이 한 벌을 있잖아. 아니에요. 그래도 세 벌이나 아 있습니다. 그렇다. 가면 무더 의상 네, 됐구나. 맞다. 네, 저는 누더기 의상을 제일 좋아해요. 제가 마리 앙뚜아네트 뮤지컬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누더기 의상에 대한 글을 봤는데 그 의상을 만들 때 되게 많이 누더기들이 엄청 많이 이어 붙여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좀 피 흘리는 시민들의 그런 아픔들을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누더기 의상이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질문을 제가 좀 봤는데 이런 질문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 무대 하실 때 객석이 보이시냐고 그런 질문이 좀 올라왔네요. 예. 왜냐면 이제 저도 사실은 팬분들께서 그런 날이 있어요. 리뷰가 올라오는데 분명히 나를 보고 노래를 불렀다. 확실하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 확실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뭐 실제로 그렇게 어느 지점을 보고 부르실 텐데 보이시는지. 창섭 씨랑 한밀 씨가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저 사실 저도 그런 리뷰 같은 거를 몇 번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그때 사실 관객 한 명을 찝어서 안 보고 부르는데 노래를 잘 안 보. 그러니까 보이긴 보이는데 네네네. 그 눈이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아, 형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보고 해요? 눈이 마주치면은 피하죠. 제가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전 피하거든요. 전 그래서 살짝 이마나 정수리 쪽을 뭐 약간 그러니까 눈이 마주치면 어쨌든 간에 이게 딱 흐트러지더라고요. 예. 한밀 배우님은 어떠세요? 네, 저도 뭐 그 경우에 따라서 조명이 좀 밝은 씬에서는 앞에 있는 관객들은 잘 보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실 커튼콜 때 그 마스크를 쓰시고 박수를 쳐주시는 분들을 딱 볼 때 좀 약간 되게 울컥울컥하는 그렇죠. 시간들이 좀 있긴. 진짜 커튼콜 때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이죠, 진짜. 네. 지금 계속 댓글에서 너 다 봤잖아라고 계속 예, 봤습니다. 그런 댓글이 올라오네요. 혹시 그런 거 있나요? 무대에서 아무래도 항상 라이브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연 씨, 예. 그 우리 얼마 전에 말도 안 되는 정말 아이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데 얘기를 좀 저희 해주시죠. 뮤시즌에서만 얘기하죠. 뭐 아. 뮤시즌 시청자 진짜 여러분들한테만 평생 어디 가서 맞아요. 얘기할지 저희 않을 큰일이 줄 한번 알았는데 났었죠. 네. 제가 그 들어봐봐. 마지막에 이제 마리가 많이들 역사적인 얘기를 아시겠지만 마리가 너무 마음 고생을 많이 해서 이 기회에 머리가 해명을 하세요. 그냥 백발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백발이 되고 나서 아들을 정말 강제로 뺏기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굉장히 격해요. 정말 제가 실제로 공연할 때도 이게 현실인지 공연인지 모를 만큼 이렇게 굉장히 집중하고 굉장히 격한 씬인데 거기서 이제 가발이 이렇게 헐렁헐렁해졌어요. 예. 난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봤어. 그러고 나서- 여기 까만 머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 마이크 찬 그러니까 배우들 분들이 말씀하신 그 알사탕 머리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네. 맨날 이렇게 가리고 다니고 모자 쓰고 다니는데 예. 제가 그러고 나서 악마 날 죽이고 가 이러고 탁 엎어졌는데 가발이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어요. 예. 거기 이제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보이는 거여서 제가 갑자기 이렇게 전주가 나와요. 예.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전주가 너무 이렇게 짧게 있는데 네. 그 가발을 보면서 아 이거를 쓸까 말까 주섬주섬 쓸까 써야 되나 말까 말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정말 마리가 너무 상처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대머리가 돼서 가발을 쓴 거다라고 설정을 하고 이걸 오. 부여잡고 울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어떻게 근데 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섬주섬. 쓰면서 노래를 했는데 예. 솔직히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너무 놀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네. 이렇게 아까 리뷰 많이 말씀하셨는데 리뷰에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가지고 예. 그 씬이 되면 공포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죠. 근데 다행히 그게 너무 안 들었고 근데 그 딱 가발을 쓰면서 하는 그 가사가 이건 아니야거든요. 예. 이거 정말 이건 아니야라는 그 말이 정말 이건 아니야라는 거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래서 아 배우라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넘어져도 아 넘어지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건 아니야라는 그 가사랑 대사가 정말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배우게 해준 그런 아니 근데 저도 처음 실수담입니다. 봤어요. 배우가 저렇게 모든 게 다 그냥 발가벗겨진 채 가발이 헐렁헐렁하고 좀 삐뚤을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봤어도 정말 그냥 아예 다 벗겨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차마 쳐다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아이고. 어떤 분이 리뷰에 쓰셨더라고요. 문정 감독님이 이마를 이렇게 치셨다. 아니 이마를 친 게 아니라 이게 눈을 가리고 어떡하지 차마 근데, 볼 수가 없어서 저는 근데 네. 오히려 되게 많은 거를 얻었어요. 그런 네. 실수 아닌 실수담으로
뭐든지 이제 겪어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같아요. 그 시즌 이후로는 시청자들만 듣는 지금 찐 네. 경험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네. 분들이 그게 생각나셔도 네. 같이 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하게 될 줄 몰랐네. 아니, 이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그때 심정도 말씀해 주시고 네. 네,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질문 남겨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또 무대로 관객분들을 만족시켜 드려야 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만날 곡은 어떤 넘버인가요? 네. 마그리드의 대표 넘버인 더는 참지 않아라는 넘버인데요. 이 넘버는 국왕이 국민의 소리를 1년에 한 번 들어주는 성모승천 대축일에 목걸이 사건으로 이제 누명을 쓴 마리가 그 날에 루앙 추기경을 체포해달라고 청원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 목걸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모르는 시민들과 마그리드가 들고 일어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되게 앙상블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말 웅장한 넘버인데 오늘은 사실 앙상블 분들이 없이 제가 혼자 채워야 되는 노력해서 채워보겠습니다. 네, 이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신 관객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그리드는 사실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 미하일 쿤체와 실버스타 르베이는 항상 재밌는 장치를 하나씩 두는데요. 역사적인 인물을 따라서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데 항상 모차르트의 우리 아마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엘리자벳의 토드가 있었듯이 지금 마리 앙뚜아네트는 마그리드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서 혁명의 주체가 돼서 결국은 마리 앙뚜아네트를 처형에 이끄는 네. 주동의 인물인데 그 마그리드가 마리 앙뚜아네트와 어떤 연계성이 있었다. 네네. 이거를 설정을 해서 시작을 한 극이죠. 감독님 되게 신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는 이 장치가 너무 놀라워요. 예. 이 마그리드라는 인물을 줌으로써 저희가 그냥 마리 앙뚜아네트의 역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감성에 같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준 게 그래서 MA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예. 마리 앙뚜아네트와 마그리드 아르노 두 여자의 얘기를 쓴 게 MA라는 그 원래 원제로서는 발표를 했고요. 예. 한국에 와서 한국 관객들한테는 마리 앙뚜아네트라고 더 알아듣기 쉽게 제목을 네. 좀 바꾼 경우죠. 지금 설명 너무 좋다는 얘기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러면 바로 지금 네, 그 더는 넘버. 참지 않아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각만 해오던 이 말 기회가 온 이 순간에 말해야 해 두려움 따윈 없어 저 여잔 우리 왕비 아냐 우리를 장난감처럼 다루고 실증 나면 잔인하게 버리지 더 봐줄 순 없어 끝을 내야 해 더는 참지 않아 이젠 보여줘야 해 더 강한 힘을 우리 모두의 힘을 더는 울지 않아 함께 일어나 싸워야 해 시간이 왔어 일어나 싸워야 할 때야 정의는 강한 자의 칼 그들이 휘두르는 그 칼 앞에 힘없는 찬 찢겨 죽어가 울부짖어 봐도 동정은 없어 더는
감사합니다. 와, 유지 씨, 저 사실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저희 대합창이잖아요. 맞아요. 네. 대합창이라서 우리 연주자 여러분들한테 아 이게 괜찮을까, 혼자 해도 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아 오늘 또 이렇게 들으니까 넘버로서 독립성이 있네요. 훨씬 아 우리 구민경 감독님하고 다 우리 편곡을 잘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었고요. 네, 너무 강렬하죠. 야, 이게 진짜 정말 자칫 잘못하면 네. 객석에서 관객분들이 일어나실 수도 있겠어요. 싸우려고. 진짜로 굉장한 힘을 가진 넘버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혼자 부르는데도 너무 멋있다. 맞아요. 진짜 네, 이 넘버를 아시는 네. 모든 분들은 아 이게 솔로로 될까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예, 야 혼자 이걸 다 하시네요. 대박이다.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리 앙뚜아네트의 배우들과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 어느새 여러분들을 곧 보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래줄 우리 뮤시즌만의 하이라이트 코너죠. 극 중에 나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무대 위에 나에게, 나의 캐릭터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진솔하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창섭 씨부터 해볼까요? 네. 네. 이런 거 BGM 있어요, 슬프네요. 이런 거. 네, BGM 슬픕니다. 네. 극 중에 창섭아. 전 작품처럼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잠깐만, 다 잠깐, 잘될 타임. 거다. 이게 아니라 페르젠. 페르진. 극 중에 페르제나 네. BGM 다시 켜주세요. 네. 극중 페르젠. 글쎄, 잠깐만 진짜로. 네. 자, 그 창섭 씨한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 네. 페르젠한테. 그러니까 갑자기 예. 말문이 막히네요. 예. 페르젠한테 할 얘기.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이제.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대의 역사적으로 시대가 변함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어떤 세계를 거듭해 가면서 시대도 변하듯이 그 속에 또 하필 그 시기에 또 이렇게 사랑해서 안 될 사람도 이렇게 사랑하고 해서 조금 안쓰럽긴 한데 당신으로 잠시나마 살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어떻게 마그리드한테 어떻게 연정을 느끼셨었는데 그거에 대한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마그리드. 다시. 사실 노래하면서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하면서 손잡을 때 아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요, 이거 그래요. 하지 맙시다. 네, 네,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네. 나중에 관객들이 정말로 그 장면에서 이렇게 하고 맞아요, 볼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이한밀 배우님 네. 부탁 좀 드릴게요. 안녕, 루이. 지난 시즌에 처음 만났는데 워커홀릭처럼 일 중독에 사로잡혀서 가족들의 소중함을 잠시 잊고 있던 나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인지 다시금 일깨워준 너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껴. 역사는 여러 방면으로 너를 평가하고 있지만 너를 연기하고 있는 나는 내가 정말 백성들을 연민하고 사랑했던 하지만 물론 리더십이 없어서 국가를 좀 힘든 지경으로 몰았지만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너무 힘든 지경에 있었던 나라, 그 나라를 지키지 못한 것은 리더로서는 좀 아쉬운 일이지만 정말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백성들을 사랑했던 너의 마음을 난 잘 알고 있어. 이 마음을 잊지 않고 막공까지 건강하게 잘 해냈으면 좋겠다. 안녕.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유지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 처음 만나게 된 마그리드야. 너는 정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고, 그리고 너가 그렇게 된 건 상황이 널 그렇게 만든 거지 너의 잘못이 아니야.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겠지만 앞으로 진정한 정의를 찾고
너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어. 안녕. 저 다시 할게요. 한 번만 다시 하게 해주세요. 하하 이거 두 번. 에헤이. 아니 그 알만한 분이 왜 그러세요? 아니 아까 전에 그 이렇게 뇌절이 와가지고 예. 아, 네. 생각날 다시, 때 예, 하세요. 다시 한 번만 해드릴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아이, 참. 이번에 처음으로 만난 페르제나, 너를 연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너로 잠시나마 살 수 있음에 많은 경험과 많은 걸 느끼는 공연이야. 그리고 넌 참 멋있는 친구인 것 같아. 너라는 캐릭터 덕분에 정말 내가 평소에 해본 적 없는 굉장한 멘트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덕분에 어떤 멋있는 법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 마지막 공연까지 건강하게 잔뜩 멋부려 보자. 고마워, 안녕.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소연 씨 부탁드릴게요. 마리아, 매일매일 너랑 만나는 시간이 너무 가슴 아프고 힘든 것 같아. 다시 태어난다면 프랑스로 시집 가지 말고 오스트리아에서 사랑받는 막내딸로 정말 네가 좋아하는 뿌띠 트리아논 같은 곳에서 정말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아이들 낳고 살았으면 좋겠어. 꼭 그러길 내가 매일매일 꿈속에서라도 바랄게. 너무 고맙고 사랑해. 아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뮤시즌 함께한 오늘 관객분들 항상 객석에 찾아와 주시잖아요 극장에. 관객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씩. 저부터 할까요?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힘든 시기에 무더위와 코로나를 뚫고 극장까지 와주시는 거, 무더위와 코로나와 이 피켓팅을 뚫고 극장까지 와주시는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커튼콜 조명이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박수, 그 힘으로 저희가 무더위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수많은 배우 스태프들 극장에서 너무 열심히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10월 3일까지 샤롯데 시어터로 저기 자주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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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정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낌없는 박수 보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좋은 공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로 한미령 말처럼 코로나와 이 더위와 피켓팅을 뚫고 와주시는 모든 관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건강하시고 또 건강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여러분들께서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커튼콜에서 여러분들이 촉촉한 눈으로 저희를 봐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데 저희가 다 함성과 그런 게 들리지 않더라도 다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발걸음 해주신 것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매일매일 진실된 마음으로 공연에 임하겠습니다. 찾아와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기쁜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두 분 이 뮤시즌이 네. 1주년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마리 앙투아네트로 이렇게 두 분을 축하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아이고. 우와. 영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해주시고 그렇죠. 저희가 2020 벌써? 작년 7월에 네. 시작을 해서 1년이 지났네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또 1주년의 작품이 마리 앙뚜아네트여서 또 저도
같이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네. 한두 번 정도 만난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게 벌써 1주년이 됐다는 게 실감이 되지 않는데 벌써 저희가 그러면 한 11작품을 벌써 소개한 거네요. 그렇죠. 네, 이 뮤지션을 통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축하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거 또 축하해 주시는데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축가도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축하요? 네, 축하 넘버 어떤 넘버 준비돼 있나요? 아 이게 축하 넘버라고 아 그러면 그냥 부르고 잠깐만, 싶은 잠깐만. 넘버. 아 네. 아 축하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네 아니고요. 사실 이 곡은 2막의 첫 곡이에요. 마리가 사실 1막 내내 어떻게 보면은 답답하고 철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만 결국 사실 속에서는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떠난 페르제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도 알아. 이 편지가 정말 위험한 거지만 너한테 내 마음을 전하고 싶고 나는 이런 마음이었어라는 이렇게 네. 편지로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네.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창섭 씨 하고 싶은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고 싶은 말 있으신 것 저요? 같은데? 마이크를 계속 잡고 계시길래. 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붙어 있던 건데. 아 그냥 네, 페르젠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편지를 읽으면서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보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지켜주지 못하는 답답함을 좀 표현한 그런 네. 노래입니다. 뮤지컬에서 있는 플롯이며 굉장히 아주 소중한 구성인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같은 감정을 가지고 부르는 노래죠. 그런 섬세한 넘버가 정말 이런 뮤지컬에서 굉장히 뮤지컬의 꽃이 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마지막까지 이런 특별한 넘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절대 후회 없는 대표 뮤지컬로 무대를 계속해서 빛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뮤지컬 마리 앙뚜아네트였습니다. 알아 이 편지 위험한 일인 걸 알고 있어. 허나 당신밖에 없어. 웃음을 잃은 나를 이해해줄 사람. 내 곁엔 끔찍한 시선들. 하지만 난 당당할 거야. 날마다 돌아보면 난 참 어렸어. 진실이 못 보고 쉽게 사람을 믿었지. 오늘이야 알겠어. 나만 위해 사는 동안 후회할 일 한 만큼 돌이킬 수 없어. 내 인생에 후회 없이 잘한 일 단 하나. 당신 금지된 사람을 날 사랑해온 일뿐. 멀리 있어도 늘 가까이 곁에 있는 당신. 내 진심을 달아 잘못마저 감싸준 당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을 나 사랑해온 일뿐. 알아 평생을 잘못 살았단 걸 알고 있어. 허공 속에 지은 성에 두 눈을 가린 채로 귀를 막고 살았어. 내 곁엔 온통 속임수들. 나만 몰랐던 계략들뿐. 날마다 내가 돌아보면 난 참 어렸어. 진실이 못 보고 쉽게 사람을 믿었지. 오늘이야 알겠어. 나만 위해 사는 동안 후회할 일 한 만큼
난 내게 약속할게 난 항상 너만을 사랑해 금지된 사람 내 삶을 바쳐 멀리 금지된 사랑일지라 해도 기억해줘 그대 혼자가 아냐 허락되지 않은 난 널 평생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그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실제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원작자들이 이 뮤지컬을 보고 마리 앙뚜아네트가 정말 눈앞에 살아난 것 같다라는 극찬을 하셨습니다. 새삼 작품의 숨과 또 숨을 불어넣는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게 바로 뮤시즌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는 작품인 만큼 네. 오늘도 이 한마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김문정 감독님에게 마리 앙뚜아네트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네네. 먼지에 쌓인 보석 상자. 야. 네, 사실 마리 앙뚜아네트가 우리 어렸을 때 사치 아이콘 어떤 네네네. 부귀와 향락 속에 있는 그런 그냥 인물로만 기억하다가 알고 있다가 이 작품을 통해서 또 어떤 애환과 어떤 비극적인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를 좀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아직 닿지 않은, 아직 쌓여 있는, 발견하지 않은 보석 상자들이 몇 개가 있는지 알아가는 재미, 네, 그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규현 씨한테 마리 앙뚜아네트란? 저에게 마리 앙뚜아네트란 사실 얼마 전까지 샤롯대를 계속 다녔잖아요. 네. 저를 다시 샤롯대로 이끄는 작품. 네. 네. 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러 오시겠다는 그럼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당연하죠. 규현 씨가 같이 작품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참 어울리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규현 네, 씨한테. 그럼요. 저도 뭐 네. 기회가 된다면 함께 네.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또 저희가 오늘 1주년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좀 특별한 의미로 이것도 한번 해보죠. 김문정 감독님에게 뮤시즌이란 그건 너무나 명백해요. 뭐죠? 규현 씨와 함께하는, 늘 규현 씨와 함께하는, 규현 씨와 함께하는. 네, 뮤시즌은 저한테는 규현 씨 빼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큰일 났는데. 예. 규현 씨한테 뮤시즌이란? 저에게 뮤시즌이란 최고의 배우들이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시는 걸 뒤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뒤가 어디냐면 문정 감독님 옆에. 오, 그렇게 대충 마무리를 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2020년 7월 감독님과 처음으로 뮤시즌을 시작을 했었던 게 바로 어제 같지는 않아요. 사실 어제 같지는 않고 좀 예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네.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당당히 2년차 MC가 되신 거예요. 아유, 저는 근데 아직도 MC라는 명함을 앞에 붙이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좀 규현 씨가 많이 힘이 돼주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죠, 감독님? 네, 이렇게 뮤시즌 1이 저희가 이번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네네. 마리 앙뚜아네트처럼 재연 3연 되듯이 저희도 시즌 2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연이 준비돼 있죠. 다음 시간부터는 뮤시즌 시즌 2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뮤시즌 첫 번째 시즌을 했던 것과 조금 다른 포맷으로 더 재밌고 더욱더 여러분들이 행복해하실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뮤시즌 시즌 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시국이 좋아져서 저희 앞에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모시고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진짜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뮤시즌 시즌 2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